5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말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MRI, 도수치료, 영양제는 더 이상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기부담금도 20%, 30%가 아니라 50%까지 올라갑니다. 싫다고 해도 기존 가입자분들 중에는 강제로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뀌게 돼요.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어요. 선택사항이지만 일정 수준에서 보상을 하고 폐지 이후에 5세대로 전환되는 계약 재매입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해야 나한테 유리한지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백팀장입니다. 현재 가장 핫한 보험 주제라고 하면 아마 5세대 실손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무려 3,9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이제 또 한 번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강제 전환되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보험회사와 정부가 들썩이고 있는 내용이 뭔지 기본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대표적인 보험이에요.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기 때문에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고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건강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를 실손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니까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병원비는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나 중대한 병에 걸려서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민간보험이죠. 그런데 실손은 한번 가입하면 평생 갖고 가는 보험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보장이 축소되거나 바뀔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계약 자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실손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아예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까지 가입 시기마다 보장 내용과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보험사와 함께 올해 말에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발표했어요. 특히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을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과 이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앞으로 내가 받을 보장과 혜택이 아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내용을 꼭 제대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2009년 7월 30일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이 1세대 실손보험이고요. 통원 시 자기부담금이 5,000원 또는 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전부 보상합니다. 이번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실손이 2세대 실손보험이에요. 자기부담금은 선택형 기준으로 급여와 비급여 10%를 공제하고 또는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하고 보상을 해주는 실손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판매한 3세대 실손보험은 선택형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공제하고 지급되고요. 이때부터 3대 비급여 특약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가 따로 분리가 되고 자기부담금은 30%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죠.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를 공제하고 보상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재가입 주기예요. 1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 조건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3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4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5년입니다. 재가입 주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강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의 중심에 있는 2세대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다 같은 2세대 실손보험이 아닌 거죠. 2014년 3월 31일까지 판매한 2세대 실손보험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없어요. 그런데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판매한 실손보험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존재합니다. 같은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 15년 뒤에 강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그동안 몰랐다면 재가입 주기가 왔을 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재가입 주기에 대해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재가입이 실시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 첫 재가입 주기는 2021년 7월에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될 거예요. 5년 재가입 주기인 2026년 7월에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는 정말 큰 혼란과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올해 말에 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르고 새로운 구조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분리합니다. 특히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강하게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수치료든 MRI든 비급여 치료라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에서 90%, 80%, 70%를 보장해줬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중증 질환에 해당이 되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자기부담금이 30%라서 70%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보험에서 사라졌던 비급여의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도 500만원 자기부담금 한도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변경되면서 정말 다행이고 좋은 점이죠. 감기나 복통 같은 비중증에 해당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입원과 통원 모두 포함해서 자기부담금이 50%까지 올라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도 50%만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 한도도 연간 1,000만 원으로 줄고요. 통원은 일당 20만 원 한도, 입원은 회당 300만 원 한도로 제한돼서 한도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항목들이 이전에는 미용과 성형 같은 내용들만 있었지만 이제는 신의료기술과 일부 비급여인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같은 내용들도 미지급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는 그대로 가지만 비중증에 대해서는 한도도 축소하고 자기 부담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급되지 않은 항목들도 이전보다 늘어나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서 자주 청구하는 부분이 비중증에 해당이 될 텐데요. 자기 부담금도 30%에서 50%로 늘어나고 일부 항목들은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점점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4세대 실손보험과 5세대 실손보험을 비교했을 때 중증과 비중증으로 분리돼서 보장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그리고 중증에 대해서는 한도나 자기부담금은 변동 없지만 4세대에서는 비급여에 빠져있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생겨서 이 부분은 오히려 좋아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중증에 대해서가 문제인데요.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축소되고 통원은 일당 20만 원, 입원은 회당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자기부담금도 50%로 올라가죠.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으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세대,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도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했다면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실손을 최대한 잘 유지하면서 다가오는 재가입 주기에 맞게 5세대로 전환하시면 되고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와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보장도 넓죠. 재가입 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도 없거나 현저히 낮죠. 하지만 보험료가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우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전환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긴 해요. 아무리 좋은 실손보험이면 뭐 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나중에 가서는 실손 하나 유지하기도 버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만기까지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정작 실손이 필요할 때 손에 들고 있지 못하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감당 못하는 수준의 보험료라면 일단 전환을 하는 게 맞는데요. 기왕이면 5세대 실손 출시 날짜가 확정됐을 때 지금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 보험으로 먼저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4세대 실손 보험도 충분히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도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도 지금보다는 높아지겠지만 5세대만큼은 아니니까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료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무조건 기존 실손을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는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분들 중에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도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 종료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건강할 때 4세대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보험사가 1세대, 2세대 실손을 재매입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험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따라 계약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제도예요. 기존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법을 바꿔서 강제 전환한다는 방식을 정부와 보험사가 협의한다는 것이었지만 당연하게도 이 부분은 계약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한 걸로 결정됐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언제든 이런 정책이나 신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비급여 분쟁 조정 기준에 대한 부분도 마련될 예정이에요. 비급여의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건데요. 분쟁 조정 기준은 치료 목적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기준이고요. 5세대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기존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까지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분쟁이 많다 보니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보험회사와 고객과의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세대 실손보험은 부담스러운 실손보험료의 보험료를 줄이고 부담을 감소시켜서 보험 체계를 잡아가는데 힘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보장 내용 축소라든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항목이 새롭게 추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쉽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이게 정말 금방 다가올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것이 생각하기에도 어렵고 복잡하죠. 그냥 가입하고 끝내고 싶지만 이번 실손보험에 대한 정책은 내가 어떤 실손을 가입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략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시행 자체가 올해 말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조만간 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그것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지금 당장 첫 번째로 내가 몇 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있는지, 어떤 보장 내용인지, 재가입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보험료 체크도 해보세요.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설명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선택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차고 도움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